처음이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분들한테 받은 아이디거든요. 제가 비밀번호랑 그 아이디를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이거는 청소 오빠 남편 아이디 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오늘 아까 6명이라고 뜬 거 잠깐 지나쳐 갔잖아요. 근데 6명이 봤는데 저 6명은 찐 청소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냥 여기에는 글이 지금 19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19개의 글을 가지고 제가 매칭을 해서 수수료를 받은 건이 몇 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저의 뭐라 그래야 되지? 시드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힐스테이트 청소를 검색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글이 괜찮으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글이 이렇게밖에 없는데도 노출이 잘 되는 거는 업계의 특성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업계의 특성을 잘 잡아서 지금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19개의 글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목록을 열어서 한번 볼게요. 5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돼요. 19개 중에서 이제 이게 10개의 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진짜 청소 업계로 블로그를 명성을 떨치고 싶어서 기존에 있었던 뭐를 다 지우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막 이래갖고 여기 있는 거를 후두둑 여러 개를 다 만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존에 있는 건 그냥 두고 앞으로부터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아까운 거, 정말 요건 너무 좋은 거 한두 개, 두세 개는 카테고리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글 관리 열기를 하면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19개 글만 가지고 제가 꽤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청소 글이에요. 제가 지금 안성 이사청소라고 잡았잖아요. 입주청소가 더 좋기는 한데 어쨌든 이사청소, 롯데캐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키워드를 이제 잡아서 본 거예요. 네, 어디 보자. 이모티콘 살짝 넣어주고요. 안녕하세요. 청소에 열정이 가득한 청소 오빠입니다. 저희는 안성에 있는 롯데캐슬에 무려 성에 다녀왔어요. 최고야. 이렇게 하나 해주고, 청소 전 사진 하나 넣어주고, 청소 후 사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사 청소는 입주 청소와 다르게 찌든 때와의 싸움이고, 입주 청소는 이사 청소와 다르게 분진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읽기 편하게 저는 이렇게 좀 자른 거거든요. 찌든 때는 창틀과 주방과 화장실 청소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청소 오빠가 출동했으니 안심하세요.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수전 넣어주고, 여기 하나 넣어주고. 벌써 입주한 지가 5년이 넘었네요. 손바뀜이 있으면서 찌든 때가 함께 적당한 시간입니다. 화장실 수전 손잡이도 잘 닦아드리고, 여기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제 먼지 같은 거 깨끗이 닦인 거 보여드리면서 수전과 화장실 변기도 앞뒤로 잘 닦아드립니다. 청소 오빠는 보이는 곳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보이지 않는 변기 뒤, 수전 뒤, 배수구까지 모두 탈거해서 청소해드립니다. 사실 요거는 저희가 다른 업체에서 받은 건데 청소 전후 사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에어탁은 청소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청소 전후가 비교가 막 확 되거든요. 그리고 막 배수구 탈거 청소한 거 막 이런 거 보면 막 정말 감동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청소글 보면 우리 집 막 청소하고 싶어지지 않으셨어요? 그 사진 받고? 저는 막 너무너무 우리 집도 막 청소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닥 청소도 청소기를 흡입하고 소독된 극세사 걸레와 마른 걸레로 잘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같은 각도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고, 이게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뭘 갖다 붙이고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주방은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남아있고 음식을 조리할 때 튀었던 오염이 발견됩니다. 약간 글자체를 읽을 때 띄어쓰기를 많이 하지 않고 바로바로 읽어서 페이지를 넘길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걸러도 소독된 극세사 걸레를 늘 준비해서 주방용과 화장실용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여기는 더러운 사진, 여기는 깨끗해진 사진 이렇게 넣고, 세탁실 선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더러운 거, 여기는 깨끗한 건데 유리창 밖에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유리 청소도 했어요. 그 얘기까지도 한 전 남김없이 닦아드렸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카페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올려주셨잖아요. 그 글에 가독성을 조금 생각해서 글을 써보세요 하는 이유가 이제 요거예요.
가독성을 생각해서 좀 짧게 끊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전등 청소 보여드린 거거든요. 다음은 전등 청소 보여드릴게요. 전등은 기본으로 탈거 청소해드립니다. 전등의 커버를 벗겨서 안에 남아있는 날파리, 시체자 쓰고 싶은데 차마 조금 그래가지고 날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밝은 빛을 찾아드립니다. 네, 여기 분진 많이 있잖아요. 먼지 많이 있는 거 싹 닦인 모습 보여드리고, 창틀 청소는 이사 청소의 하이라이트. 저희는 전용 청소기가 있습니다. 창틀 청소가 걱정이시라면 연락주세요. 잘 닦아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를 대표 사진으로 꽝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진이 먼저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때요? 나이스 하고 여기 더러운 머리카락 사진 있는 거 보여드리고, 청소가 다 끝난 사진 보여드리고, 화장실 청소는 곰팡이와 배수구의 오염으로 쾌쾌한 냄새가 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배수구를 탈거해서 청소해야 그 냄새가 사라집니다. 변기의 뒷면까지 꼼꼼하게 닦아드리고 곰팡이를 제거해드립니다. 수전의 뒷면도 같은 방법으로 청소해드리고, 샤워실의 파티션 칸막이도 잘 닦아 비눗물과 물때를 지워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깨끗한 것만 넣어요. 저는 영상에다가. 음악은 이게 어플이 있어요. 저 블로라는 어플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거든요. 네, 블로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이 어플이 저는 1년짜리를 끊었어요. 근데 또 블로그 잘하시는 흔히 언니 계시잖아요. 그분이 작년에 10,000원이었으면 올해는 20,000원이 되더라. 이런 어플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할 거면 그냥 5년 막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1년짜리 끊었는데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내가 블로그를 꾸준히 할 거다. 그러면 그냥 이게 훨씬 싸더라고요. 5년짜리가. 그래서 음악은 엄청 간단하게 입힐 수 있어요. 사진 이 어플만 이용하시면. 근데 영상을 업체에서 보내줄 때도 있고 안 보내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글 발행하기 전에 꼭 맞춤법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이 맞춤법이 안 맞는다 그러면 좋은 글이라고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독자도 그렇지만 AI도 그래요. 그래서 맞춤법 검사를 꼭 하시고, 근데 우리는 싱크대라고 할지 싱크라고 할지 싱크라고 할지 우리는 보통 싱크라는 말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맞춤법에서는 자꾸 시옷 이응 싱크라고 맞춤법 검사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냥 패스. 아무래도 사람들이 싱크라는 걸 더 많이 검색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싱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샤시 청소, 창틀 청소 이렇게 하는데 꼭 네이버는 셰시라고 너 이거 틀렸어라고 짚어주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냥 그걸 패스.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할지를 생각해서 저는 그 단어를 써요. 그리고 띄어쓰기 하는데 청소 오빠 이것도 계속 띄어쓰기 잘못됐다고 짚어주거든요. 근데 저는 청소 오빠, 이사 청소 이것도 띠라고 자꾸 짚어주는데 사람들이 입주 청소, 이사 청소 그냥 드드득 칠 것 같아요. 그러면 제목에다가 그것도 띄지 않고 그대로 붙여서 하시는 거예요. 질문인데요. 네네. 그 음악을 넣을 때 네. 그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을 같은 날 여러 장 쭉 찍으면 네. 핸드폰 자체에서 그날 그 뭐지? 주소가 생기죠. 주소가 아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뭐라고 하지 이거를? 사진이 넘어갈 때 네. 아, 음악도 입힐 수 있는데 돌리면 돼요. 그거를 그냥 어플에 들어가서 그 뭐지? PC로 다운받아서 네. 여기로 그냥 바로 이렇게 올려도 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핸드폰에도 블로그 어플이 있어요. 글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우선 받아서 핸드폰에서 작업을 호도독 해버려요. 그리고 사진을 핸드폰에서 다 업로드를 시켜요. 블로그에다가. 그 다음에 핸드폰을 보시면 사진이 번졌는지 초점이 안 맞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삭제할 건 삭제하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 사진을 딱 거기다가 맞춰요. 그 다음에 그 사진 전체를 블로그에다가 첨부를 시켜요. 그 다음에 글 쓰는 건 손으로 쓰는 게 좋으니까 글 쓰는 거는 손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음악 입히는 거요? 음악 입힌 거는 그것도 저는 핸드폰에서 해요.
블로라는 어플이 이렇게 생겼어요. 물고기 모양. 이 물고기 모양 어플을 받으면 여기 들어가시면 새 프로젝트 생성 이렇게 떠요. 그러면 내 사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진들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내가 좀 전에 봤던 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5장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얘가 영상을 만들어요. 사진을 가지고. 그래서 근데 핸드폰 자체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핸드폰 자체에도 있는데 저는 음악도 집어넣고 좀 유튜브를 좀 해볼 생각이어서 그거를 이 어플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엄청 편해요. 여기다가 이제 음악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핸드폰 자체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음악을 여러 가지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네네. 내 블로그에다 넣으시면 돼요. PC로 다운받아서 그걸 여기다가 그냥 블로그에 그냥 해도 상관없고. 네네. 근데 저작권 있는 음악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되는데 이 어플에서는 그런 거를 다 어플 내가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 음악들인 거예요. 그럼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핸드폰 자체에서 생성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쓰시면 되죠. 그치. 네네. 핸드폰에서 우리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준 거니까. 그걸 안 하더라도. 네네.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걸 한 거를 이용해도 되는 건지. 네, 그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리고 저희 체험단 갔을 때 영상을 찍잖아요. 네. 그 영상 캡처해서 그냥 쓰셔도 돼요. 사진을 내가 못 찍었으면 영상을 잘라서 쓰셔도 돼요. 그럼 지금 아까 제가 그 사진 갖고 음악 지금 금방 입혔잖아요. 네네. 네, 이거를 이제 얘가 추출하기를 누르라 그래요. 그럼 추출하기 누르면 내 앨범에 가 있어요. 그 앨범에 가 있는 사진을 그냥 블로그 맨 끝에다가 영상 첨부하거나 중간에 넣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사진 넣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제 블로그 가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진이 있을까? 이게 아무데나 놓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진을 넣을 때요. 사진을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 볼게요. 이게 좀 생동감 있게 보이려면 연속되는 사진이 있어야 좋은데 마이박스를 제가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거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첨부하기, 콜라주. 이게 여기서는 어떻게 했지? 제가 사진 작업을 항상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이 핸드폰을 자 블로그에 들어가면 네 핸드폰에 블로그 다 깔려 계세요? 사진을 올릴 때 연속되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진을 이제 블로그에서 카메라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첨부할 수 있도록 사진이 뜨는데 맨 위에는 파일이 뜨고 그 다음에는 그냥 사진이 뜨잖아요. 그 다음에 GIF라고 있어요. GIF 보이세요? 이게 갤럭시에는 GIF 기능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을 때 GIF로 바로 변환이 가능한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아이폰에. 그러면 어플에 들어가시면 이 GIF 기능이 있거든요. 이 GIF 기능에 들어가시면 이걸로 해봐야 되겠다.
취소하고. GIF 사진이 이렇게 앨범에 만들어져요. 이거를 블로그에다 그대로 갖다 놓으면 글 발행을 했을 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를 이렇게 또로록 따르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연속적으로 보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발행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요구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맛있어 보이게 할 때 부글부글 끓는 사진 있죠. 어디 뭐 전골 같은 거 갔어. 그러면은 GIF로 만들면은 부글부글 하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를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찍고 싶다 그럴 때도 GIF로 만들면 연속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GIF를 꼭 넣어주세요 하는 체험단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블로거 안에 GIF 기능이 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갈 업체가 이제 카페고, 카페를 이제 저희가 블로그를 쓸 때 어떤 얘기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 블로그를 쓸 거예요, 이제. 커피가 맛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카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다른 분은 어떻게 썼는지 검색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나만의 포맷을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뭐 안녕하세요 인사말을 좀 쓰고 뭐 날씨 얘기 하셔도 좋고 왜 오늘 카페를 가게 됐는지 얘기해도 좋고 뭐 2단계가 지금 뭐 상가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카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게 지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도 아까 제가 어디서 넣을 수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장소 넣어서 지도 넣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도를 넣고 난 다음에 이 가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고객한테 이 글을 읽었으면 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잖아요. 주소는 어디고 주차는 어떻고 영업시간은 어떻고 전화 문의는 몇 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하는 거 요거까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카페 전경을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외관이 내가 갔던 그 카페가 이 카페가 맞아요 하는 뜻으로 이제 전경을 하나씩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는 한박산 공원이랑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한박산 공원에 놀러 오셨다가 시원한 커피 생각나시면 이곳을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장소를 하나 소개를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페 전경 하나 넣었고요. 주차장 사진 같은 거 하나 넣어서 이렇게 주차장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에 실내 인테리어가 어떤지 내가 가서 친구랑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그런 실내 인테리어 넣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메뉴가 뭐가 있는지 어떤 메뉴가 맛있는지 뭐 그런 거는 이제 꼭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메뉴판을 넣어주시는 게 또 좋더라고요. 가격표나 메뉴판 이런 거 넣어주셔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사진을 좀 예쁘게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정확히 뭐 보통은 체험단에 가면 2만 원권 뭐 아니면은 뭐 브레드 하나 음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업체 사장님도 이제 조금 처음이시고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체험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좀 예쁘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도 좋고 업주한테도 좋고 저희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생각들을 이제 미리 충분히 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맛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들어가 주면 좋거든요. 커피랑 먹었더니 너무 뭐 맛이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갈증이 났었는데 너무 시원한 음료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아이랑 같이 갔는데 아이가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 좀 뭐 어떨 것 같으니까 얼음을 빼달라고 했는데 친절하게 얼음을 잘 빼주셨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또 화장실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최대한 자세하게 거기를 이용할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카페 가면은 내가 요렇게 할 수 있겠구나 요런 거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면 좋고, 사진은 꼭 예쁘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예쁘게 작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글을 언제까지 발행을 할까요? 저희 주말에 아무래도 발행을 하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은데 한 월요일 정도까지 글 발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맛집 카테고리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맛집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셔서 맛집 카테고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블로그 내 관리에 들어가셔서 카테고리에 보면 추가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으니까 맛집 카테고리는 하나씩 꼭 갖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글자에 색깔 넣는 거 이런 거 다 아시죠? 글자에 색깔 넣는 거? 네. 그 다음에 글자 배경에 색깔 넣는 거 이런 것도 다 아시고, 가운데 정렬하는 것도 다 아시고. 네. 그러면은 요 정도 됐으면 이제 체험단 가서 저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웃 숫자들을 다 늘리셨어요? 많이 늘리셨어요? 서로 이웃 신청하는 거 많이 해보세요. 네, 이웃 숫자가 곧 나의 명함같이 블로그에서는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방문자가 또 내 블로그의 건강 상태를 좀 나타내는 것 같으니까 서로 이웃에 방문했다가 다시 방문도 받아봤다가 이런 활동도 좀 하시고, 글이 어느 정도 발행이 되면 그런 활동을 안 하셔도 되지만 처음에는 좀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 발행하시기 전에 맞춤법 검사 꼭 하시고, 모니터 화면 보시고, 모바일 화면으로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노트북 화면으로도 한번 보시고, 그거 확인하는 거 꼭 하시고, 나만의 툴을 만들어 놔서 체험 다닐 때는 내가 뭐뭐뭐는 꼭 집어넣어야지 하는 거 갖고 가시고, 청소 그릴 때는 내가 뭐뭐뭐는 꼭 집어넣어야지 하는 틀을 미리 노트북 같은 데 붙여 놓으셨다가 그걸로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결한 문장과 또 공손한 문장을 내가 섞었었는지 안 섞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제 또 질문이나 뭐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보니까 명함 같은 거, 네네. 아니면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검색해볼 그랬는데 혹시 네네. 자, 이제 여기가 혹시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여기 작은 링크가 떠요. 이 큰 링크 말고요, 이 작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에다가 URL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화를 넣을 거예요. TEL을 치시고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은 제 전화번호 010-5167-4588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이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안 해주시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체크를 딱 누르시면 여기에 이런 표시가 뜨잖아요. 이런 표시가 뜨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런 문구를 넣어드릴 수 있어요. 사진을 터치하시면 모바일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이런 문구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에서 그런 작업을 또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요 T를 클릭하시면 일반 텍스트로 하셔도 돼요. 일반 텍스트로 하면 글자를 추가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뭐 사진을 터치하시면 모바일로 연결됩니다. 이거 이제 너무 큰 거예요, 얘가 지금. 그래서 얘를 잡아서 끌고 올라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진을 다시 아까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다가 그 글을 안 달아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네. 취소 확인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해주세요. 그 명함은요, 우리가 만약에 청소업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명함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드시면 돼요. 거기다 검색할 때 블로그라고 아까 검색해서 우리가 그 스킨을 만들었잖아요. 명함이라고 검색하면 명함 샘플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커서 갖다 놓고 뭐 내 상호가 뭔지, 뭐 굿데이 마켓,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근데 내 블로그에서 제가 좋아요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놨잖아요. 이거는 제가 뭘 쓴 거냐 하면 제 글에서 비공개로 해놓은 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못 봐요.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비공개로 발행해 놓은 글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꿈꾸는 집 하연이네 좋아요, 댓글, 이웃주간은 사랑입니다. 이게 있어요. 요거를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복사가 있잖아요. 이미지 복사를 해서 갖다 넣으면 이거는 유사문서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사문서라고 하는 건 똑같은 사진을 또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 복사한 거는 어디에 안 뜨냐면 갤러리 그 글감 그 옆에 쓰이는 여기 있어요. 글 작성할 때 라이브러리에 뜨지가 않아요. 내가 그걸 갖다 쓰는 거는. 자, 좋아요를 다시 한번 제가 갖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미지 복사해서 명품가족 여기에다가 맨 마지막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보통은 이제 맨 마지막에다 넣어서 이웃 추가해주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이미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갤러리에는 그게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료에 얘가 뜨지는 않지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로 발행을 하나 할 때 이런 것도 이제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미리 캔버스에서 이런 거 하나 따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미지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이미지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유사문서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매번 똑같은 걸 내가 발행하고 싶어서 사진을 저장을 해놓고 그 사진을 첨부해서 쓰면 이거는 이제 유사문서 때문에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품질이 올 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책을 썼어. 근데 책을 써서 올해 책을 몇 권 읽었는지 기록을 하고 싶어. 그래서 서평 1, 서평 2, 서평 3, 서평 4 이런 식으로 가는 글 있죠. 그런 거는 좋은 글로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글쓰기 할 때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갑자기 노출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셨어요. 저희랑 같이 책 읽은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지 않고 만약에 내가 안성카페라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발행을 했어요. 근데 또 안성카페 가로치고 또 뭐 이화가 만개한 어떤 카페를 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안성카페 그리고 또 물가가 가까운 어떤 카페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안성카페라는 카테고리를 내가 갖고 가야지 제목에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어떤 글이 그럴까요? 평택 이사청소? 평택 꼬리표가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면 이분 보세요. 평택 이사청소라는 말을 이분이 제목에다 자꾸 쓴 거예요. 그러면 평택 이사청소 글 하나, 평택 이사청소라고 이분이 또 글 쓴 거 또 하나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돌려 쓰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글에서 조금 물론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뭐 안성카페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위기 좋은 안성카페 다녀왔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뭐 안성카페 한번 썼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쓸 수 있도록 평택에서 가까운 안성카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너무 반복되지 않게 이렇게 꼬리표가 달리지 않게 쓰시는 것도 염두에 두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상단 바를 만드세요, 여러분들. 즐겨찾기를 넣어가지고 Where is post? 내 글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시고 네이버 광고에서 내가 필터를 점검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수 있는 내 지수에 맞는 그런 글감은 어떤 건지 너무 센 거 하시면 내가 정성 들여서 2-3시간 걸려서 썼는데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지 않으면서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가 뭔지 그다음에 키자드 같은 것도 가볍게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고 보면 아까 키자드도 청소 업체가 170이었는데 네이버도 170이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맞아지니까 필터 검색할 때는 광고 그냥 키워드만 봐야 되겠다 할 때는 그냥 키자드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레뷰는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캠페인 8개를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캠페인은 없는데 이 캠페인은 여기서 따라가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이건 업체에서 좀 좋아하진 않겠다, 보여드리는 거는. 블로그 봤는데 어떤 분이요? 저 체험단 당첨돼가지고 여기 갔다 왔어요. 막 이러면 그 업체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 갔다 와서 자랑하는 건 괜찮은데, 누군가 그리고 이제 막 돈 주고 또는 뭐 이렇게 물건을 제공하고 체험단 오는 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광고글이라고 인식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저 체험단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건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체험단이에요, 소곤소곤. 그러세요, 이러고 소곤소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체험단 가실 때 밑에다가 레뷰에서 링불에서 협찬받아서 작성한 글이에요, 이런 거를 아까처럼 똑같아요. 이미지를 복사해다 써요. 만약에 그걸 사진처럼 갖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체험단 글은 다 저품질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이미지를 업체에서 제공해줘요. 근데 그걸 빠뜨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빠뜨려서 우리가 어쨌든지 걸렸어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피해가 별로 없대요. 그냥 거의 없대요. 업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책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없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해서 제공을 받았으면 제공을 받았어요 라고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험단을 많이 하시고, 처음에 이제 강의를 딱 들었는데 체험단이나 뭐 이렇게 부수적인 뭐가 안 생기면 조금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드포스트를 내가 달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매일 글 발행을 하셔서 내 지수를 좀 높이시고, 저는 내 지수가 그만큼인지 몰랐는데 그냥 매일 1일 1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블로그를 키우면서 글 쓰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걸 좀 늘리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거 끝나고 이제 그 카페를 갈 거잖아요. 가기 전에 아마 식사를 좀 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식사를 지하에서 하시고 다 같이 이동하시는 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네. 중간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중간에 가시고, 식사를 하고 체험단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체험단을 가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강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